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이제 잠시 후부터 서울 시내가 또 난장판이 될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좌우 집회인데요, 이 좌파들의 집회는 완전히 이 불법 폭력 집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정부 당국에서도 발표했지만은 단단하게 이 법치주의의 대원칙을 살려나가는 그러한 이 대응을 하는 것이 굉장히 기본이자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집회 상황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이제 심야 방송에는 최종적으로 집회 결과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재명이가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본인의 방탄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누구한테 맡겼느냐? 장경태한테 맡겼어요. 장경태는 온갖 사고를 일으키는 또 대명사 중에 한 명이죠. 정청래, 김남국, 장경태, 전부 이재명의 사촌들이죠. 자, 이 장경태가 혁신위원장을 맡아서 혁신안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최고위에 비공개로 보고했는데요. 이 비공개 보고한 내용이 일부 언론에 나왔는데, 민주당이 드디어 비명과 친명과의 일대 전쟁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에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대로요, 혁신안의 핵심은 바로 뭐냐? 개딸들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이 반영을 통천 관영해서 반영이 되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건데, 그 방향으로 혁신안이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지금 논란이 야기되고 있고, 앞으로 더 친명과 비명계 사이에 이 혁신안을 두고 갈등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 장경태가 만든 곧 이재명 혁신안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이거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 조국이가 또 나왔어요. 조국 딸. 지금 현재 전국을 돌면서 책 장사하고 있어요. 자, 문재인 돈 장사. 그 다음에 이 조국의 돈 장사, 돈벌이. 이거 좌팔들의 돈 타력. 반드시 법에 강한 응징을 받아야 된다.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또 이 돈벌이 나서서 또 딸에 대해서 또 한마디 했어요. 왜냐하면 딸이 요즘 돈벌이에 나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조국이가 자기 딸을 어떻게 또 옹호하고 방어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박지원이가 제대로 소년한테 걸려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저도 뭐 방송에 드리려다 안 해드렸는데, 이 박지원이가 압수수색을 당했는데요. 이 박지원의 압수수색은 신체 압수수색까지 당한 점에서 이 상당히 모욕적인, 본인 입장에서는요, 아마 압수수색일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나와서 말이죠, 야, 이거를 핑계를 가지고 이 박지원이가요, 자, 내년 총선에서 목포에 나오겠다고 선언을 하고 나섰어요. 여기에 저격수 손혜원이가 등장했습니다. 자, 설전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그럼 먼저 오늘 있게 되는 오늘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인데도 불구하고 도심에서 난장판 집회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뭐 이 산에도 가시고, 또 뭐 서울 시내 한복판에는 또 이제 조계사가 있어서 많이들 가실 텐데, 이 집회 시위 관련 동정을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요, 이 진보단체 촛불 전환행동이죠. 5시부터 잠시 후부터 이 삼성 본관, 서울 중구에 있는 삼성 본관하고 숭례문 일대에서 정부 규탄 집회를 엽니다. 집회 신고 인원은 한 1만여 명으로 되어 있는데, 경찰은 한 2천여 명이 참여할 것이다. 대대적으로 실패하는 집회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5시부터 시작해서 집회를 마친 6시 30분 후부터는요, 해화역까지 2개 차로를 이용해서 집회를 하고 8시에 집회를 종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단은요. 자, 그리고 민노총은요, 이미 집회를 하고 있어요. 11시부터 집회를 하고 있는데, 중구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회적 참사 국가 책임 촉구 집회를 엽니다. 당연히 이거는요, 이 강원 지부에 있는 간부 이 분신 사망을 계기로 해서 지금 대정부 이 투쟁을 하는 그런 이 집회인데, 이거 우리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 민노총 집회, 당연히 이건 이제 오늘 노숙 집회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지난 16, 17일 날 노숙 집회를 이 농성원에서 난리가 난 바 있는데, 오늘 또 이 파이낸스 센터에서 탄압 중단을 촉구하고 분신 노동자를 기리는 명목의 추모 행사를 열 예정이고요. 경찰에 신고한 인원은 한 5명인데,
이거 뭐 한 1, 2명밖에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집회를 마치고 나서는요, 서대문역을 거쳐서 경찰청까지 행진 집회를 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우파는요, 우선 이 자유통일당 항상 하듯이 매일 오후 1시부터 동아면세점 앞에서 맞대응 집회를 열고, 그리고 신자유연대는 잠시 후인 5시부터요,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집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에서는요, 당연히 신고 범위를 넘었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서 강력히 대응할 예정으로 있고요. 이미 윤희근 청장은 지난 26일 날, 그러니까 어제죠, 이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통해서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경찰에 주어진 법률과 권한에 따라서 엄정 대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 경찰의 이 대응이 말로만 대응이 아니라 엄정 집행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반드시 엄정하게 집행을 해서 이 공권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 대한민국 경찰도 이제 미국 경찰처럼 선진국 경찰처럼 보여줘야 되겠다. 특히 민노총의 악성 정치 집회는 완전히 근절시켜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문제가 지금 민주당의 혁신인데요. 이번 의총에서도 혁신 요구안이 아주 분출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혁신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으로 있는데, 이 새로운 혁신위원회는 이거 이재명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해서 대한민국의 의회 민주정치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혁신위원장이 선정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 이 비명계 이 목소리, 그리고 이 친명계의 목소리를 보면은 결국은 이거를 좌지우지할 사람이 누구냐? 방탄에 지장이 되는 혁신위가 될 것이냐, 아니면 방탄에 도움이 되는 혁신위를 만들 것이냐. 여기에 이재명의 머리가 딱 꽂혀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의회 민주정치를 되살릴 수 있는 혁신위원장이 탄생하기는 근본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요, 왜냐하면 이미 말이죠, 이재명이가 이러한 저의 판단을 뒷받침해주는 발언을 해서 난리를 친 바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 말이죠, 이 장경태가 혁신위원회, 이 비공개 최고회의에요, 혁신위가 그동안 마련한 혁신안을 어제 26일 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혁신위원회는요, 이 정치개혁과 정당혁신으로 나눴는데, 핵심은 정치계든 정당이든 간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의 입김을 공천에 최대한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러한 비판을 면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핵심은 바로 뭐냐? 그래서 지금은 대의원들의 입장이 굉장히 크게 반영되게 돼 있는데, 60대 1로 이 대의원의 비율을 확 줄이고 이 권리당원의 비율을 늘리는 이러한 방향으로 지금 이 개혁안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개딸들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개딸들의 목소리를 공천 과정에 많이 반영하라, 이거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장경태 혁신안은 곧 이재명의 의중대로 안을 만드는 것이지 진정한 혁신안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말이죠, 이 혁신안 내용을 보면은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대의원 영향력을 축소하는 방안이 포함됐는데, 구체적으로 보면요, 이 전당대회 투표할 때 대의원과 권린당원의 비율을 현행 60대 1에서 20대 1 순으로 대의원 비율을 확 낮춰요. 그 다음에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1인 1표제로 바꾸는 방안도 복수안으로 제시됐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 표의 등가성을 높이고 권리당원의 영향력을 확대하다는 취지인데, 이거는 결국 뭡니까? 공천에 있어서, 그리고 공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있어서 이재명이 방탄벽을 높이려는 이런 취지로밖에는 볼 수 없어요. 그러면 당헌 당규에 따라서 대의원은 누구냐? 당 소속 국회의원과 시군구 구청장, 시도의 의장, 각 지역의 추천으로 선출된 인원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대의원은 지난해 8월 기준으로 16,284명이라고 하고, 그리고 친이재명계는요, 소위 소수의 대의원이 어떻게 120만 명의 권리당원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잘못된 대의원의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돈봉투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대의원의 이 비율을 대대적으로 줄이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청래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어제 최고위에서 돈봉투 의혹의 통과가 대의원제다, 당대표, 국회의원, 당원, 대의원 모두 1표면 돈봉투가 사라진다라고 주장까지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장경태는요, 이 권리당원 영향력 행사, 요거는 김종민 혁신위에도 포함됐던 아니냐, 요렇게 설명을 했다고 그래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김종민이는 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비명계 의견도 받았어. 그러니까 욕하지 마, 비명계요. 이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 자기가 만든 혁신안에 대한 비판에 이 목소리를 높이는 비명계들의 이 반발을 이 제어하려는 이런 꼼수를 벌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제 있었던 최고위에서는요, 이 혁신안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말도 없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당내 일각에서는요, 이 장경태 혁신의 결과 보고서 이거 이상하다. 왜 이런 걸 만드느냐? 더군다나 이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혁신의 보고서까지 만들게 한 것은 의총에서 제기된 혁신 우위를, 새로운 혁신을 안 만들려는 꼼수가 아니냐. 요렇게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재명이는 지난 24일 날 유튜브 라이브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장경태 혁신이가 말이죠. 상당히 꼼꼼하게 이 혁신 준비를 단단히 잘하고 있다.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이거는 이거대로 하겠다. 이거는 새롭게 만드는 혁신은 혁신대로 하고 그거는 그거대로 한다는 것은 장경태 혁신은 혁신의 대로 내가 검토하겠다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에서도 1차적으로 야, 이재명이의 속마음은 결국 장경태 혁신으로 가 있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당에서 이 새로운 혁신을 앞으로 만들어질 그리고 장경태 혁신위를 놓고 친명과 비명계의 갈등에 뇌관이 돼서 전면적으로 갈 것이다 라는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리고요, 지금 현재 당내 강경파, 이 철험회, 민영배 이런 인간들은요 전부 장경태 혁신의 안을 지금 지지하고 나섰어요. 예. 자, 그래서 비명계에서는요, 새로 출범하는 혁신회의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의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공격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거 참 민주당 완전히 이거 배가 산으로 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는요, 이 민주당 심판 선거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여권에서 단단히 준비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요, 내년 선거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송의 이 질을 높여가는 것이 우리 우파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거는요, 이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2021년도 3월에서 5월 사이에 지금 돈봉투 사건이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돈봉투 사건이 벌어지기 직전인 그러니까 이 대표 선거가 이루어지기 직전인 4월 28일 날 국회 본청에 있는 외통위원장실에서 지지 모임이 열렸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검찰이 확보해서 지금 단단히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왜 국회 외통위원장실일까요? 그 당시 외통위원장이 이 송영길이었어요. 그래서 이 송영길이가 외통위원장이니까 외통위원장실에서 몰래 지지 모임을 갖고 여기에서 돈봉투 살포를 하는 문제를 갖다가 검토하고 또 돈봉투도 돌린 것이 아니냐. 그리고 선거 작전을 여기서 꾸민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의혹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요, 이 강내구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는 강내구가 처음으로 이 기소가 된 상태로 재판에 넘어갔고요. 그리고 이 윤관석과 이성만이는 5월 30일 날 국회에 보고가 되고 지금 그리고 6월 초에 체포동의안 가결 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강내구 이 기소장을 보면은요, 총 9,400만 원을 살포했는데 5천만 원은 사업가 김씨로부터 스폰을 받았고요. 1,000만 원은 이성만이한테 받았어요. 그리고 300만 원씩 든 돈봉투 20개를 마련해서 현역 의원들 모두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20개를 만들어서 현역 의원들 모두에게 전달이 됐는데 여기에서 이 배달 사고가 났는지 아니면은 한 명이 2번 봉투를 받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검찰에서 지금 속도를 내고 있다. 그리고요, 강내구가 이 경선 캠프 조직 총괄하는 비선 역할을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번 공소장에 보면은요, 이 강내구하고 송영길과의 공모 관계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 돈봉투를 받은 현역 의원들은 상당수 현재 검찰에서 특정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그날 28일 날 2021년도 외통위 모임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아서 돈 봉투가 건넌 돈 봉투 이 건너간 상황을 특정하기 위해서 당시 출입 내역을 확인할 예정으로 있고 이 출입 내역 확인을 위해서 국회 사무처에 본청 출입 내역 관련 자료를 검찰이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출입자 목록이 나오면은 이게 지금 검찰에서 관련자들의 진술 그리고 물적 증거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는 돈 봉투 수수자들 더 특정하는데 결정적 단서가 되리라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이제 조국과 관련된 얘기를 드리겠는데 바로 이제 어제 말이죠. 이 보수의 심장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이 북 콘서트를 열었어요. 가불 선진국에서 펼치는 벚꽃전 산책 이야기 이런 북 콘서트를 열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질의답변이 오가는 사이에 본인 신상과 관련된 얘기 그리고 딸 조민과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요. 딸 조민은 여러분들께 이제 부산 의정원에서 입학을 취소하다 보니까 지금 1심 판결에 이어서 2심 항소심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진 게 이제 당연히 이 가짜 위조 이런 서류를 내 가지고 합격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 1심 판결문에서도요 조민이 가짜 서류로 이 합격이 되는 바람에 조민 때문에 떨어진 학생이 있다. 이게 이제 1심 판결문의 핵심 요지 중에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1심 판결문에 저항하는 입장을 낸 거예요. 딸 때문에 다른 사람이 떨어진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러면서도 말이죠. 이 대학교 그러니까 이 법을 가리키는 교수로서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딸 때문에 떨어진 사람은 없다. 이거는요. 딸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1심 판결을 불복종하는 거예요. 물론 항소를 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북콘서트까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결국 여론전에 호소하는 것이고요. 집도끼들을 대상으로 해서 돈 좀 많이 내라, 책 좀 많이 사가라. 이 얘기밖에 책장 사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동정심 유발. 예. 자, 그러면서 말이죠. 예, 그러면서 부산대 조사에서 딸 때문에 다른 사람이 떨어진 적이 없다. 부산대 조사에서는. 그러면서 표창장 자체가 유죄라는 판결에 항소한 상태다. 그리고 의사생활을 할 때는 정신없이 조민이가 바쁘게 살았는데 본인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상황을 맞아서 자기가 하는 일을 하는 것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판결이 나쁘게 나더라도 저도 딸내미도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자녀 교육법에 대해서는요. 자기 길을 자기 방식대로 살도록 도와줄 뿐이다. 이렇게 짧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물을 사람한테 물을 해야죠. 이건 묻는 사람도 참 이게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인간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요. 연말 연초까지는 재판받는 몸이고 찾아주신 마음을 잘 생각하면서 견뎌보겠다. 예,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예, 그러면서 뭐라 그럴까요? 딸내미는 대학교 다닌 뒤부터는 독립해서 살고 있는데 절대 집에 안 들어온다고 한다.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싶고 있다. 과거의 의사생활을 할 때는 병원에서 자는 등 정신없이 살았는데 최근이 본인 인생에서 가장 일이 없는 자유로운 상황이다. 야,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아먹을 수가 없네요. 아니 그러면 진작부터 의존은 아예 내가 자진해서 나는 자격이 안 되니까 자진해서 의정은 입학을 취소해달라 이렇게 요청하지 왜 항소심을 하고 난리를 칩니까? 지금 현재가 가장 자유로운 상황이고 가장 의미 있게 산다는데 이러한 조국이니까요. 이게 문제. 이런 인간이 그래도 명색이 서울법대 교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참 알 수가 없네요. 이 조국이가 말이죠. 서울법대 교수로 채용이 될 때 그때 상황을 누가 좀 철저히 조사해서 그때는 또 누구 찬스를 써서 서울법대 교수가 됐는지 왜냐면은요 처음부터 서울법대 교수가 아니에요. 어느 모 지방대학 교수를 하다가 서울법대로 옮겨간 거예요. 이 올마타기 갈아타기 할 때 이 뒷배는 누구였는지 이거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시민단체 또 이 취재기자 여러분들께서요 조국이가 이런 인간이 어떻게 서울대 교수직을 꿰찼는지 한번 파헤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요 아직 교수직을 갖고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요 법적으로 기소가 되면 직위 해제가 되는데 사표를 낼 수도 없고 강의도 못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다. 그래서 교수직을 유지하고 있고 월급은 1, 20% 정도 형식적으로 나오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아니 1, 20%? 1원도 받으면 안 되는데 이게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 나오는 상태. 그러니까 100%가 안 나오니까 이게 형식적으로만 나오고 있고 명목으로만 나오는데 이거 못마땅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야, 그러면서 2019년도부터 횟수로 만 5년째다. 야, 이거 참, 이거 서울대, 참, 이거 서울대, 이거 서울대, 이 망신주는 이 조국. 한동안 뭐, 이 가장 부끄러운 동문 1순위를 몇 년간 했잖아요. 참, 이런 인간이 서울대 교수를 아직 차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또 참, 이건 이제 이번에는 이제 서울대학이 아니고 국정원도 참 이런 인간이 국정원장을 해 먹었으니 이거 갈 때까지 간 거죠. 이걸 누가 시켰어요? 문재인이가 시킨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인간이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또 압수수색을 당했고 신체 압수수색을 당했고 핸드폰도 압수수색을 해 갔습니다. 이번에 압수수색을 한 것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정치 그 의원할 때 보장했던 2명을 아무런 이 절차, 그 적법한 절차 없이 국가정보원의 산하연구소, 안보전략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갖다가 채용을 한 거예요. 이게 문제로 돼가지고 국정원에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압수수색을 하고 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오마이뉴스에 나갔어요. 오마이 TV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압수수색한 거 이거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를 정치판으로 끌어냈다. 그래서 내가 출마를 선언하겠다. 예, 광주로 간다. 이렇게 목포로 간다. 이렇게 밝혔어요. 야, 이런 꼼수. 참 이런 인간이 정치 구단이라고 평가를 받으니 이런 인간이 국정원장을 했으니 이 국가정보원 그러니까 이 김정은의 하부 조직밖에 더 됐습니까? 자, 그래서요. 이 오마이TV에서 뭐라고 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저를 정치 현실로 나가게끔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내년 총선 출마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이렇게 되니까 박지원의 저격수인 손혜원이가 나서서 별 추잡스러운 핑계를 다 보겠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어요. 그러면 유튜브 채널인 오마이TV에서 뭐라고 했느냐? 24일 날 경찰의 자택 사무실 압수수색을 했어요. 신체 압수수색까지 했어요. 그래서 핸드폰 하나를 가져갔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이 저를 정치 현실로 나가게끔 박차를 가해준다. 일부에서 목포로 출마하느냐 아니면 제 고향 해남 완도 진도로 출마하느냐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제가 직접 정치 현실로 나가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는데 나라가 이 꼴인데 우리 민주당도 어려운데 그래도 원로가 나라를 살리는 방향으로 얘기해야지 제 1신상의 출마 얘기는 하지 않겠다고 고려하지 않았는데 어제 아침으로 확실히 해졌다. 정치로 나가겠다. 야, 이 궤변도요 말을 빌빌 꼬아가지고 아주 웃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리해야 될 것이고 현실 정치로 적극적으로 들어가겠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윤석열 정부에서 나를 저렇게 내몰아주로구나 라고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야, 이런 뻔뻔한 인간이 정말 기가 막히죠. 자, 그러면서요. 그러면서 이 박지원이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1년간 제가 국정원을 떠나온 다음 1년을 기념해서 국정원에서 경찰의 수사를 한 것 같은데 제 보좌관 2사람을 국정원 산하기구인 연구소의 연구위원으로 취업시켰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경찰에서 4분이나 왔던데 경찰이 예의를 갖추는 게 제 손자가 아직 학교를 안 가고 있으니까 손자 학교 갈 때까지 기다려주고 저한테 설명을 하더라. 요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가 이거 보면 이렇게 경찰이 나를 대접해주는 거 보면 경찰이 예의가 있다. 이렇게 경찰을 지켜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정도로 센 사람이야. 예. 그러니까 이 엉터리 근거 없는 압수수색을 하니까 경찰들이 나한테 예의를 갖춰준 거야. 이렇게 지금 항변하고 있는 메시지를 주려는 의미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휴대전화 한 대를 제외하고는 압수한 게 없고 원장할 때 쓰던 핸드폰이냐고 하고 물어서 아니다. 그 후에 쓴 거다라고 답했는데 가져가더라. 그것도 가져갈 필요가 없다. 사실은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요. 그리고 국정원은요. 경찰은요. 국정원장 비서실장실하고 기획조정실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에 나서서 해당 의혹 관련 채용 서류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택, 그 다음에 이제 국정원장실도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는데 원장실은 안 하고 비서실장실하고 기획조정실. 왜냐하면요, 이 안보전략연구소가요, 기조실 산하로 되어 있어요. 기조실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조실은 인사 문제니까. 그리고 또 비서실장실은 왜 하느냐? 이미 비서실장을 통해서 이 대북 관련 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이 비서실장실도 압수수색을 하고,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일정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찰에서 판단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추천 절차나 서류 심사, 면접도 없이 연구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출마하겠다. 그러니까 손혜원이가 딱 차고 나선 거예요. 손혜원이가요, 이러한 기사를 본인의 그 페북에다가 링크를 걸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윤이 나를 정치인으로 내모라. 이 박지원 경찰 수사받으러 출마 결심이라는 제의 기사 링크와 함께 뭐라고 저격하는 글을 올렸느냐? 예, 이렇게 올렸습니다. 압수수색과 정치가 무슨 관계랍니까? 별 추접스러운 핑계를 다 보겠네. 꼭 목포에 출마하시기 바란다. 예, 요렇게 글을 올리고요. 정치인 생활 16년 동안 검찰로부터 잘 대우받고 안전하게 사셨나 보죠. 그래서 법사위를 선호하셨냐? 이렇게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한동안 또 영등포로 출마한다는 설이 많이 나 돌았다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본인은 영등포는 아니다. 하나 분명한 건 정치 현실로 간다. 그래서 목포나 아니면 완도, 진도 이쪽으로 출마할 것을 기정사실하고 있습니다. 참 뻔뻔스러운데 이 둘 다 이 도찐 개찐이에요. 손혜원이도 얼마나 뻔뻔스럽고 거짓말쟁입니까? 야, 이 거짓말쟁이 둘이서 제대로 한번 붙었네요. 그래도 이번만큼은 손혜원 말이 맞는 것 같아.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고요. 이어지는 저희 방송 계속해서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